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비전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참 효율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잘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 나누어 가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비전과 가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차세대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문화, 그 세상 문화 한복판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탁월하게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일꾼으로 헌신했고, 또 하나 조국이 필요로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가고 또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현지 문화, 지식, 언어 탁월했고, 또 마더텅,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이민 3세로 바벨론에 갔지만 거기에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국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야말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민교회에 있지만 엄마랑 아가랑을 하고 새사학교를 하고 또 우리 기독교 가치를 그야말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학교를 세워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부터 쭉 해왔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액션을 취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준비해가는 저희 교회가 이 기독교 학교를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ACE라고 하는 Accelerate Christian Education System, 사실 오래전에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홈스쿨링 뿐만 아니라 그룹으로 또 학교로 그야말로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그야말로 눈높이 내지는 사이즈 환경에 맞추어서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쭉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이 ACE에 관해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나누게 되어질 텐데, 오늘은 이게 우리 함께 비전을 나누고 가고, 또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홈스쿨링 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결정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도와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갈 수 있고, 또 그룹으로 또 학교 로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우리 당에서 한 몇 년 전에 나누기는 느헤미야 홀 우리 반을 지금 그 일반 그 더슨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세를 주었는데, 제가 좀 무식해서 나가시라 하면 나가신 줄 알았는데 계약이 12년 동안은 못 나가게 돼 있어서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멘붕이 왔습니다만은 웃지 마십시오.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ACE라고 하는 이 탁월한 시스템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일단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가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고, 그래서 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건물, 그리고 실제적으로 티처들이 필요해 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비전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준비해 가고,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우리 ACE 이것에 관해서 나누어 갈 때,
여러분들이 좀 이 심각한 좀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내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심각성은 다음에 전체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야 할 때 제가 좀 나누어 가도록 하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 학교 설명에 여기 있는데, 우리 자녀를 혹은 우리의 손자 손녀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하는데 관심이 있다 틱 해주시고 이름을 좀 적어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기독교 학교 설립 과정을 함께 헌신해 가고 기도뿐만 아니라 후원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 후원을 해, 다양한 차원에서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함께 연락을 해가고 이 일에 동참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고 우리 서승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ACE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아마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명회를 듣고 나시면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거 F5 좀 눌러주세요. 목사님 죄송한데 그 위에 꽂혀져 있나 좀 봐주실래요? 이거 안 넘어가니까 그냥 목사님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굉장히 소리가 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잠언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 보시면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트레이닝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해가는 좀 학교가 돼야겠다. 이거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국에 있는 고신 그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문제 제기는 이렇습니다.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친구들과 세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보낸다. 그렇죠. 일반 과목들과 함께 윤리, 도덕, 인성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세속적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은 세속주의, 쾌락주의, 진화론적 문화, 치열한 경쟁 등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다. 비기독교인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의 언약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초를 토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교육 현장의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 교육만 이루어진다면 신앙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자명하다.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가정신앙교육 회복도 계속해서 강조된다. 가정과 학교, 교회와 가정에 이어서 이제 학교 교육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박은조 목사님은 학교를 이제 운영하시는데요.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부가 행복할 수 없더라는 말씀이죠.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 예배와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하지만 공교육을 말하는 거죠. 공교육의 세속화 바람이 너무나 거세더라.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박상진 교수님께서는요, 교회 학교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분리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은 하나인데 같은 학생을 교회와 학교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가치 집단인 학교와 교회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더 강력하게 실존을 사로잡고 있는 입시 이데올로기자, 한국은 좀 심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공교육의 현장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새겨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그만큼 중요하다. 쉐마 초등학교는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집중하며 오후에는 일반 교육 과정을 다룬다. 이건 이 학교의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 외에 또 다른 문제 제기 두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북섬에 있는 총 기독교 학교의 목록을 다 찾았습니다. 한 50여 개가 되더라고요. 꽤 많죠. 그런데 문제점은요. 여기 지금 오클랜드, 저희가 지금 노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노쇼의 기독교 학교가 지금 2개가 있더라고요. 또 위로 올라가서 오레와의 킹스웨이 스쿨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노쇼에만을 보면은 여기 교회, 이스트 코스트 로드에 있는 교회, 시티 임팩트 처치 스쿨, 우리 자녀 중에서도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죠. 임팩트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크리스찬 스쿨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웨스트민스터 크리스찬 스쿨은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1학년부터 해서 6학년 지나고 인터미디어트, 우리가 중학생이라고 부르는 1, 2학년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졸업하고는 다시 이제 주변의 학교, 저기 오레아에 있는 킹스웨이 학교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시티 임팩트 처치 스쿨로 가도 됩니다. 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노쇼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학교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문제 제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 시티 임팩트 처치 스쿨조차도 그 학생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티 임팩트 처치 스쿨인데요. 총 학생 수는 지금 300년 약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모두 13년이지 않습니까? 뉴질랜드가 13학년을 모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라이머리 학생이 약 175명 현재 재학 중에 있고요. 인터미디어트가 46명 정도 재학 중에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하고 인터미디어트 이렇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고등학교 과정 5개 과정 중에서 앞에 3개 과정 정도 혹은 4개 과정을 우리 예약하게 할 수 있는데 그 3개 과정은 여기서 보면은 57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숫자는 그 전체 300명 약간 밑에 재학생이 있는데 아시안, 우리를 포함한 아시안 계통이 3분의 1에 해당한다. 저는 그 학교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 부류가 우리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3분의 1이 아시안이고 나머지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 정도가 우리 흔히 유러피안, 키위, 타키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 분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 노쇼의 인구 또 자녀 대비 학교 또 수용 가능한 학생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섬에도 꽤 크리스찬 스쿨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가 다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만 여기 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걸 다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많이 들어본 학교만 빨간 걸로 표시했고 저 학교는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AC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좌석에 군데군데 요거 AC 교재죠. 교재들을 좀 구경하실 수 있도록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노쇼 자체만 보더라도 인구 대비 학교에 수용 가능한 학교에 수용 가능한 숫자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제기는 아까 보여드린 북섬만 해도 50개, 남섬에 16개에서 뭐 한 70개 정도 되지만 그 학교들이 갖고 있는 교재라고 하는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좀 일찍 오신 분들의 자녀분은 버서리로 공부하셨죠. 예, 버서리로 아마 자녀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2004년도까지 버서리 체제가 이제 스탑되고 그 다음에 NCA 체제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크리스찬 스쿨이라 하더라도 캠브리지나 NCA나 스위스에서 시작한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니아, 이렇게 IB, 요 3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자체는 세속 학교라고 제가 이제 좀 반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커리큘럼의 차이가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커리큘럼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AC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기독교 교재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탁월한 기독교 교재이다.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고요. 텍사스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AC는 Accelerate Christian Education 해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 있는데요. 홈스쿨링으로 내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같이 좀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형태, 뭐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학교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예, 그렇게 학교 형태로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 텍사스에서 시작을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꽤 오래 나온 그 브로셔인데요. 1970년도에 부부인데 아마 목사님이셨거나 그러셨을 것 같아요. 45명의 학생으로 처음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듬해 1971년에 뭐 미국이니까 굉장히 넓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5개의 학교가 뉴스쿨 새롭게 개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79개의 뉴스쿨들이 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학교들이 번식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번식해서 지금까지 145개국에 다 퍼져 있고요. 한때 한국에서 요 AC 학교를 하고자 하는 분이 계셨어서 제가 그때 이 학교를 좀 많이 연구하게 됐었고 그게 지금 2012년도 얘기입니다. 예, 2012년도에 한국에서 요 AC를 학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때 제가 이곳에 좀 많이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커리큘럼은 킨더가든 레벨부터 뉴질랜드 13학년제잖아요. 그죠? 한국은 12학년제인데 그 13학년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다 갖고 있습니다. 뭐 간혹가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놓치는 게 있으니까 손 들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AC 교재 이런 커리큘럼 혹은 프로그램은 홈스쿨링과 기독교 학교를 두 가지 다 어떤 형태로든 해갈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잉글리시나 매스, 뭐 당연 리터레처 이런 건 당연히 필수 과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 학년이 올라가면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성경 과목이 좀 많아요. 예, 우리가 성경적인 그 과목, 성경을 공부하며 거기서 이렇게 원리죠. 그것을 터득해 가고 공부하는 과목들이 있어서 여러분 중에 아마 성경 관련된 과목들에 관한 요런 책자도, 요 교재죠. 교재도 여러분에게 갔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한국어 가르쳐야 된다. 하면, 한국에서 왜 그 커레스폰던스 아이들 한국어 가르치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가 과목으로 넣어서 한국어를 선택하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우리 한국인이지만 중국어 배우는 게 참 뭐 유익하더라 하면 중국어 과목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립 그런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한 것은 이 A씨로 1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대안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가 12학년 그 공부를 다 마친 후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람이 대학교 입학 시험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AC 커리큘럼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뭐 7개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University Entrance Qualified 된 커리큘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호주, 캐나다, 미국 다 이 커리큘럼이 University Entrance 자격을 갖추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고요. 물론 AC 자체 내 평가위에서 그 학생마다 GPA라고 하죠. 그 점수를 이제 자기 취득한 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NCA도 있는 것처럼 그 점수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너는 성적이 이러니까 무슨 과는 안 돼, 무슨 과는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NCA가 그렇게 하듯이 AC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AC 뉴질랜드인 경우 13학년제인데 마지막 13학년 때 아카데믹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그것이 졸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13학년제를 마쳤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대학교 어플라이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뭐 기독교 학교 우리가 아까 리스트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 기독교 학교들이 쓰는 교재가 세상 세계관, 세속 세계관에 입각한 교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썼을 경우에 뭐가 좋으냐면요, 준사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캐톨릭 학교들이 여기 도시에 많죠, 그죠? 캐톨릭 학교들은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캐톨릭 학교들이 모두 다 NCA나 캠브리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준사립 허가를 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AC 학교는 그 나라에서 공인한 그런 NCA 교재를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완전 사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이 AC 커리큘럼을 좀 고수하는 이유, 이것이 어떻게 탁월하고 우수한가에 대해서 좀 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주도적 학습, 셀프 인스트럭셔널, 자기 주도적 학습 체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요런 얇은 책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페이스라 불러요. 그래서 얇은 거 하나를 저학년인 경우는 뭐 한 3주에 요 한 권을 마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라면 우리가 영어 과목이 뉴질랜드는 교과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학년에 그 영어라고 하면 요것이 12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12개 정도 나눠 있어서 앞에 것을 셀프 스터디 잘하고 또 패스하고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뭐 제대로 뭐 앞부분이 안 됐는데 뒤에 거 하고 이렇게 진도 나가는 식이 아니라 패스하고, 만약에 이게 패스가 안 되면 요 책을 다시 주문하거나 비슷한 것을 다시, 그것은 홈스쿨인 경우와 학교인 경우는 다릅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학습하도록 도와서 숙지한 다음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마치게 되어 있고, 세컨더리 레벨에서는 고등학생이냐 되면 하루에 좀 하는 양이 많습니다. 4페이지 정도씩 해서 한 과목, 보통 학생들이 한 5과목 정도 하거든요. 이제 그거 시간 배치가 되겠지.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께서 AC 교재를 이제 보고 계시고요. 저는 요 AC 교재, 뭐, 다른 이유로 제가 이것을 공부할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요,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 5일 동안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저희 어른들이 받는 이제 교사들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교사는 아니고 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받는 것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이것은 배우고 넘어가게 되어 있다. 안 배우고 넘어가지는 않는 시스템이다. 뭐, 이제 그렇게 제 경험을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재가 되어 있고, 공부 방식은 학생마다 데일리 골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 학생 보니까 월, 화, 수, 목, 요렇게 날짜를 넣고, 여기서 수학 과목, 영어 과목,
그건 뭐 라이팅일 것 같고요. 요거는 잘은 안 보이지만 뭐 소셜 스터디스 뭐 이럴 것 같고 사이언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자기가 몇 페이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다 정했어요. 그리고 했으면은 이렇게 크로스를 이걸 아마 슈퍼바이저가 해주든가 누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골 카드를 만들어서 저학년, 프라이머리 고학년 혹은 세컨더리, 인터미디어트하고 컬리지 학생들이 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자기가 달성해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큰 장점이죠. 즉 자신의 필요에 맞춘 학습이고 단계별로 이제 마스터해가면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스터해가면서 넘어가게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고 캐릭터, 인격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렇게 형성된 성경적인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따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하시고요. 그래서 주변에 웨스터민스터도 있고 철치 임팩트 시티 임팩트 철치 학교도 있는데 그럼 그 학교에 보내지 라고 했을 때 그 학교의 커리큘럼은 세속적인 커리큘럼이다. 두 번째는 이미 그 학교가 다 찼어요. 더 이상 자리가 없고 아까 숫자는 제가 보여드렸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의 학생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쇼 같은 이런 상태면 3, 4개 학교가 크리스찬 수교가 더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실의 모습은 이게 이렇게 셀프 인스트럭셔널 그런 그 학습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실 모양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가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교실 모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쭉 이렇게 자기 데스크 혹은 자기 작업실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라든가 여기 보면은 뭐 좀 누군가가 이렇게 지도를 하는 모습이 보고요. 여기 저학년인 경우 잠깐 모아서 이렇게 뭔가 안내를 해주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교실 모양이 되어 있고요. 좀 보면 이렇게 좀 이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고 뭐 자기의 작업실처럼 이렇게 뭐가 데스크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되어 있는 학교 있고요. 이 학교가 아마 제 생각에는 타워포에 있는 학교 같아요. 뭐 여기는 좀 이렇게 살색깔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개념은 똑같은데 디자인은 좀 차이가 있다. 여기 좀 하얗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변에 학생들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무슨 자료라든가 뭐 마킹한다든가 하는 식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타워포 학교는 현재 103명입니다. 올해. 103명의 학생이어서 아마 이런 룸이 몇 개 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너무 저학년 아이들 룸은 좀 따로 빼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는 지금 뮤직을 이렇게 같이 기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타우코퍼에는 아주 유명한 좋은 학교이고요. 이 학교는 거꾸로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워크워스 지나서 웰스포드에서 좌회전 들어가야 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벌판에 이런 학교가 있는가 하고 찾아가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찾아간 건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 사진과 영상이 바뀌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부속 건물로 해서 여기 어린 학년들을 따로 이렇게 배치했고요. 학생 책상의 이렇게 모습은 무슨 작업실 같은 이런 학교입니다. 오타마티아 크리스찬 스쿨이고 1987년에 시작이 됐죠. 현재 학생이 41명으로서 요 한 큰 룸 하나에 요 룸 하나와 1, 2학년 룸 정도가 이렇게 이제 그때는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최근에 안 가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부속 건물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뉴질랜드의 약간 좀 고전적인 건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상인데요. 그냥 조금 보다 제가 끊어볼게요. 그래서 데스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제가 화면을 크게 할 거랬네요. 그때 아마 제가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점심은 어떻게 먹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바깥에서도 먹고, 뭐 어디서도 먹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요거 사운드가 좀 있긴 있는데요. 괜찮아요. 뭐 중요한 사운드는. 아니요, 줄여주세요. 뭐 중요하게 뭐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아까 봤던 그 큰 룸의 크기가 당연히 바울홀보단 작고요. 이 비전홀 안예수 목사님 가보셨죠 최근에? 이 비전홀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 좀 더 크든가요? 예, 이거보다 조금 더 크든가 저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 사이즈로 저는 생각이 되고 뭐 지금 저로서는 아까 여기는 이제 자료실이네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느헤미야 홀에 뭐 어느 정도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렌트 줘서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가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무지개 그림이 있는 룸이 있어요. 느헤미야 홀에 그 무지개 있는 그림 홀 정도면 저희가 좀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그 옆에 바나바 룸인가랑 또 하나 이렇게 룸이 있어요. 뭐 그 정도 하나를 아이들과 자료실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작업하고 만들고 뭐 이러는 것들은 느헤미야 부엌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있어서 그런 데 정도 쓰면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원을 뭐 30명만 받겠다라든가 뭐 공간을 뭐 저희가 봐야 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학년은 프라이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쪽 장소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뭐 컬리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것은 제가 누구랑 상의 안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자, 동영상 넘길게요. 넘기고 이렇게 아까 제가 이 교재를 페이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모든 페이스를 다 갖춰놓고 이렇게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AC 학교에서는 끝까지 이런 식의 교실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학생들이 뭐, 애로사항, 자기가 생각한 고를 다 해내지 못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컨벤셔널 클래스룸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어떤 교실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티처 오리엔티드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쳐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스튜던트, 학생 오리엔티드 클래스가 될 수 있다. 굉장한 큰 차이점이고 이것이 AC 학교의 우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생마다 한 교실에 있어도 진도가 다 다른 거예요. 과목도 다 다른 거예요. 다름에 대해서 누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이 학생은 이렇게 하고 저 학생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팅한 골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성취해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AC 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거,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졸업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몇몇 학생들이 꽤 많죠. 자기가 이제 현재 무슨 학위를 마쳤고 어디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혹은 어디로 가려고 하고 한 다음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던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매일매일의 그 골을 목표라고 할까요? 그날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서 대학 가서는 물론이거니와 직장 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익하다. 나에게 주어진 타스크를 내가 이렇게 세워서 이루어져 가는 것에 대한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골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그 기독교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또 그런 것을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뭐 직업은 뭐 다양합니다. 뭐 교사도 있고 어카운턴트도 있고요. 뭐 미국의 밥 존슨 학교를 많이 갔더라고요. 왠지 밥 존슨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글로 간 학생들도 풀 스칼라십으로 많이 가 있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 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각 곳에 나가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일한다면 더군다나 능력, 자기의 타스크를 이뤄가는 능력을 갖췄다면 이것은 정말 사회가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커리큘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교사와 직원, 학교 건물과 교실, 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워포에 있는 그 레이크 타워포 크리스천 스쿨, 지금 현재 올해 120명 정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계시고요. 빌딩스 매니저와 스쿨 세크레터리가 있고 학년을 이게 좀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모두 7명의 선생님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트 티처, 스쿨 카운셀러나 티처 어시스턴트가 파타임으로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학생에게 좋은 유익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뉴질랜드의 그 정교사라고 하죠. 뉴질랜드는 준교사, 프로비저널 티처 2년 후에 정교사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정교사, 풀 라이센스, 티처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 프린시플 선생님이 이 학교를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만약에 이렇게 풀 라이센스 교정을 갖고 있는 선생님,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풀 라이센스죠, 그죠? 이런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오픈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5일 거진 풀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요. 마침 저희 이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저희 하늘의 교회에서 있었어요. 2012년도에 하늘의 교회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와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뭐 지금은 뭐 제가 훤히 알지만 그때는 잘 뭐가 뭔지 모를 때 사령부실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PE분들, 선생님 이거 하실 분들 하고 해서 저까지 한 뭐 12명 정도가 내내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받은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트레이닝은 이 책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호주, 퍼시픽 아일랜드를 모두 아우르는 뭐 본부라고 말을 할까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첫 해만큼은 무료로 훈련을 해주고, 한 가지는 교장 선생님과 프린시펄인 교장 선생님과 시니어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두 분은 반드시 또 다른 특별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교사와 직원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30명 정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있으시고요. 아시다시피 학생 대 선생님의 비율이 우리가 한 15대 1 잡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도 프라이머리도 15대 1, 17대 1 잡잖아요. 그죠? 고학년 되면 20대 1 잡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교장 선생님과 그냥 슈퍼바이저라고 말을 할게요. 클래스 티처 2명이면 30명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아니면 장수에 따라 40명, 50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교실 모습이 이제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워낙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것이 이제 세워지고 있다 보니까, 바누아투에서도 이거 학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트니 목사님 두 아드님, AC 학교 다녔죠. 그죠? 그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서 만약에 우리 무지개 홀이 이만하다. 만약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설계 도면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책상 같은 경우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요런 한다면,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도면을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설계도를. 이렇게 해서 가구를 만든다. 중앙에 놓일 이거는 자료 데스크라고 할 텐데, 저렇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 기능만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상황에 맞춰서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그 도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히 어떤 그 건물에 대한 공사가 들어갈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가구를 갖추는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게 더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등록금 어떻게 되는가? 그 타우포 크리스찬 스쿨은 지금 저학년과 프라이머리 두 개 나눠져 있고, 여기 주니어, 시니어 나눠져 있는데요. 어린 저학년인 경우는 텀에 1,668불, 이게 1년에 한 6,000불 넘더라고요. 6,500불 넘는 정도의 그 사립학교에 그 등록금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립학교인데 저 정도 받고 있으니까 저것은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카멜 컬리지나 로즈미니 컬리지가 받는 준사립이 받는 등록금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예, 저쪽이 진짜 풀 사립학교하고의 등록금의 비용은 반 정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등록금 굉장히 적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액으로 커버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바이저, 클래스 티처, 페이먼트, 프린시펄, 교장 선생님, 페이먼트가 나갈 거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북쪽 위에 있는, 그죠? 오타마티아 크리스찬 스쿨 41명 정원이었던 학교는, 학생 1인, 4,507불? 근데 애가 2명이 다니면
보니까 이게 얼핏 보니까 좀 디스카운트를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형제가 오면,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작년 등록금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이것이 뭐 가능한가 타진해 볼 때,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러닝스쿨 이거 보다 나는 홈스쿨링으로 우리 자녀들과 오전에 공부하고 오후에 시간 갖고 하는 그런 홈스쿨링 형태를 갖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홈스쿨링으로 이제 하신다면은, 홈스쿨링은 그 부모가 Certificate of Exemption, 우리 아이를 공교육에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가르치겠다고 하는 저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저걸 받으시려면, 아까 그거 5일짜리 말고 하루인가 이틀짜리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하루인가 이틀짜리 교육이 있어서 그걸 받으시면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부모로서 이제 소양을 갖춰준 거죠. 소양을 갖춰줘서 서티피케이트 exemption을 받게 되면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몇 년 전이에요. 금액이 743불 나라에서 피를 주죠. 자녀를 교육할 거니까.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623불, 세 번째는 521불. 이런 식으로 돼서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제니어리와 줄라이에 저 금액을 나누어서 이렇게 줍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유용하면서 아이들 자녀 교재도 구입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만약에 AC 이 커리큘럼으로 내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아이에 대하여서 이래저래 드는 돈이 1,423불이 듭니다. 예, 이게 교재 사야 되고, 요 교재는 사서 부모님들이 채점을 하든 어떻게든 하겠지만, 그 학생의 학적 관리라고 하잖아요. 학적 관리는 이거 ACC 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지. 각 개별적으로 엄마들이 내 아이는 몇 점이야, 의미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본부에 내는 피와 함께 해서 1,423불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주는 서브시디가 있는 거잖아요. 서브시디가 있고 또 요 드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도네이션이기 때문에 텍스 리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아이에 대하여 내가 홈스쿨링을 AC로 했을 때 드는 금액은 471불이 드는 거죠. 그죠? 들게 돼 있고 두 번째 학생, 두 자녀인 경우는 그 학적 관리하는 비용을 가진 한 아이랑 똑같이 조금 더 보태서 하기 때문에 177불이 될 것이고 3명 자녀를 홈스쿨링 하신다면 세 번째 아이는 73불이 드실 것이다. 이것은 대략적인 저의 계산이고 여러분 홈스쿨링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예측하시도록 해드려 봤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은 이후로 또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운영해 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거침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마이크를 드리는. 지금 이 AC 러닝센터를 저희 교회에서 도입해서 시작하게 된다면 대상은 말하자면 한국 학생만 할 겁니까? 아니면은 다국적으로 하실 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너무 쉽게 하셔서 가능하죠. 한국 학생들, 우리의 2세, 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게 홈스쿨링을 장려하기도 하고 홈스쿨링 집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 러닝센터로 같이 모여서 부모님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운영하자. 가능합니다. 혹은 우리가 30년이 됐는데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모든 민족 학생들 다 받아서 하고 거기 우리 한국 학생도 받고 한국 학생이 필요하다면 한국어 과목을 넣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여기 노쇼 혹은 어디까지 상관이 없겠어요. 학생들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노쇼에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노쇼의 이 장소적인 또 시대적인 요청은 기독교 학교다. 예, 아주 좋은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좋다. 결정은 교회에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요, 아까 그 목사님 이렇게 나눠주셔서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는 것에서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체크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 종이 다 있으시고 없으신 분 조금 손들어 주세요. 없으신 분은 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 들고 계시면 나눠드리고요. 볼펜 필요하신 분도 요청하시면 지금 여기 목자 팀들께서 나눠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 제출하시는 동안에 한 5분 정도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학교에 대한 것을 많은 교회에서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질랜드 교회가 많이 이제 힘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0년 우리 이민자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제가 4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첫 번째, 이 일에 대하여 우리 미력 하나만 우리의 이런 모든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민 와서 산 나를 도우시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한 학교에 대해서 도우실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길인가? 제가 말하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구원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했는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특별히 하늘의 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요청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제가 질문을 이제 해본 것이죠. 저 스스로도.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AC 학교에 대한 거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제 나온 것을 제가, 한 가지 요 두세 개 화면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1970년도에 45명, 45명의 학생들로 학교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듬해 5개의 뉴스쿨이 셋업이 되고 79개의 뉴스쿨. 그 다음 한 30년 후에 243개의 새로운 학교가 세워지고 그때 비로소 AC라고 하는 이런 교재를 발행하게 됩니다. 워낙 많은 학교에서 필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74년에 캐나다에서 학교가 세워지면서 모두 220개 뉴스쿨, 그 다음 404개, 507개, 572개, 712개, 807개 이렇게 학교들이 많이 났죠. 그렇게 일어날 때 학교들 중에 많은 학교들은 우리와 같은 상태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90년도에 계속해서 가다가 90년도에 91년도에 524개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내만이 아니라 93년도에 395개 이렇게 쭉 와서 2000년도와 2010년도까지를 보더라도 매년 평균 300개의 학교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골수 불교이신 우리 어머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된 게 학교는 다 크리스찬 스쿨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닌 중학교도 특수 기독교 학교였죠. 그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목록 그때 다 배운 거죠. 그랬는데 또 어떻게 그때 뺑뺑인데 다들 다른 학교 갈 때 저만 또 기독교 고등학교 저기 좀 먼 데로 저 혼자 된 거예요. 버스를 2번 갈아타는 대로. 그래서 저도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한 번,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매주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학생 전체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 세례 이런 것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는 성적으로 갔는데, 거기도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대학원까지. 전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사실 더 많은 학교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뉴질랜드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이것이 커리큘럼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세속화가 되어 온 것이고 팔머스턴 노스에 가면 그냥 공립학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뉴질랜드의 모든 학교는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서 시작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속화되어가는 그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부족 하나만 들어주셔서 질문 손 들어주세요. 예. 최진 선생님 먼저. 예. 아까 전에 한국 말씀하셨는데 거기 B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 모든 AC 학교는 사립인데요. 펀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네, 물론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지만 AC 학교니까 AC 커리큘럼이 요구하는 것을 다 만족하고 추가로 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랑 다르죠. 웨스트민스터 커리큘럼은 아마 그 일반 커리큘럼일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제 자녀를 안 보내봐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녀들이 웨스트민스터 그러면 아시겠네요. 커리큘럼은. 아, 네. 아, 네. 그래서 AC랑 웨스트민스터나 다른 크리스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다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그다음에 시티 다 나름대로의 어떤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 커리큘럼들을 선택하지만 세속적인 커리큘럼일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NCA나 뭐 저학년은 사실 NCA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일반 프라이머리에서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할 확률이 제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AC 학교는 철저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춰진 그냥 교회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지식에 대한 거, 뭐 수학, 과학, 역사 다 포함하면서도 역사관이 이제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니까 성에 관한 문제, 또 목사님 뭐 오늘 주일 설교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다 지금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그것이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배워가면서 학생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AC 학교는 성경 기독교 커리큘럼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 피를 잠깐 본 게 웨스트민스터 피보다도 훨씬 웨스트민스터 피는 사립이다 보니까 그렇게 1년에 비싸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시티 임팩트 같은 네, 사립학교는 되게 비싼 걸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레이크 타우퍼는 1년에 6,500불 정도 나왔죠. 그다음에 오타마티에 저희 죽지는 더 싸게 나왔죠.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 한 건지 아니면 펀드가 어떻게 열심히 펀드레이징을 하고 계신지는 뭐 굉장히 특이해요. 사립학교 치고는 굉장히 등록금이 저렴하다. 근데 이제 요것으로 해서 가장 큰 학교는 틴데일 팍 프라이머리 스쿨이에요. 틴데일 팍 플랫부시에 있죠. 플랫부시는 틴데일 팍 크리스찬 스쿨은 제가 몇 번씩이나 가볼 수밖에 없는 학교였었고 우리 교회 자녀들도 다녔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우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교장 선생님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었는데요. 전 다 오래전 얘기지만 그 학교도 등록금이 많지가 않아요.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고 우리 이경호 집사님도 질문하려고 손 드셨어요? 과정을 해서 13학년 때 대학 갈 때는 어떤 점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하면서 계속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학생을 평가하죠, 당연히. 학생을 평가하고 그 점수, 이 학생이 받은 시험 본 점수에 대하여서 그레이드가 점수가 있죠. 제가 그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3학년 때 받는 Year 13 School Certificate 13학년을 마쳤다라고 할 때 이 학생의 전체적인 GPA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점수로 무슨 과는 갈 수, 왜 과마다 대학교마다 과마다 나름대로 그 점수, NC 점수의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이게 그 1970년대 텍사스에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그 교회가 뿌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영국에서 온 교회도 있고 네. 미국에서 왔는 교회 중에도 우리 교회 뭐 감리교도 있고 네. 신내교도 있고 네.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이쪽으로 온 교회도 있고 저쪽으로 온 교회도 있는데 그런 그 커리큘럼 제가 영어 봤거든요. 네. 성경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신학적이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단과 교단이라고 하기 좀 하여튼 우리가 가르치는 방향과 충분히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상황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지금 사우스 퍼스페이 담당하는 로버트 스테이드만을 벌써 만난 지가 몇 년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데 만약에 물론 그때 이것을 시작할 그런 우리가 준비 단계는 안 됐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지금 다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 이미 그런 부분은 담임 목사님께서 검증하지 않으셨겠나
그 부분을 놓치실 분이 아니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교재 자체에서는 이제 그 디노미네이션이 없이, 교파가 없이 만들어진 교재로서 말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이문식 주사님. 여기에 AC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커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과목들을 알아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저희가 특히 알고 있는 진화와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세상에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그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건지. 아니에요. 그냥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비추어진 세상의 사이언스 과목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꼭 요 교회 안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셜 스타디스를 많이 할 때 보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또 어떤 그런 소수 성애자에 대한 어떤 뭐 권리 주장이라든가 또 진화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소셜 스타디에서 그런 문제점을 이슈화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것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한쪽만 안 것이 아니라 다 알았더라고요. 다 배웠는데 자기가 퍼스펙티브가 성경적인 퍼스펙티브, 관점으로 그런 일들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똑같이 하는데 소셜 스타디 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하고 한다는 이해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교재가요, NCA 교재라든가 거기는 진화론이 들어가 있죠. 진화론을 더 많이 가르치고 창조론을 조금 더 적게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재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 성경적인 것만 가르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론 다 빠져 있어요. 진화론은 소셜 스타디스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뭐 제가 다 이거 과목을 공부한 건 아니어서 좀 미흡하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지금 홈스쿨링 학생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옛날 얘기만 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그때 이제 12년 전에 그렇게 제가 이것을 한국에서 하시려고 하는 분 때문에 이렇게 리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늘에게 전도사로 와서 2017년도나 19년도에 한번 또 제가 이것을 다 리서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우스 퍼시픽 담당자인 로버트 스티드만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저는 그때 이게 전도사인데 그때 담당은 박성호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 하실 텐데 반드시 이 학교를 하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굉장히 요청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노쇼에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AC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 그런데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게 엄마들이 힘들 때가 있다, 지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늘이교회에서 장소를 내줘서 센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 학생들과 함께 센터를 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이 홈스쿨링으로 지금은 센터가 없으니까, 지금 센터가 노시 없잖아요. 우리 학교가, 이거 AC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상황에서는 다 홈스쿨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좀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직분자 교육 있으시니까요, 마치도록 하고 기도로 마치도록 할 때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전도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설명의 맨 밑에 보면 기타 궁금사항이 있는데요. 여기다는 내가 슈퍼바이저로 섬기고 싶습니다를 표시해도 됩니다. 그런 뜻이 있으신 분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기독교 학교 AC 과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르치고, 또한 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관심 갖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일을 추진할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터인데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 뛰어넘는 그런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나가